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선경재입니다. 이제 제목은 현실 세계를 복제하다, 뭐 디지털 트윈, 표준화 동향과 향후 전망 이렇게 잡았는데 이 운영 사무국에서 꼭 저 과제를 뭘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현실 세계를 복제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오늘 발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의 국제 표준화에 대한 전망들을 지금까지 개발된 표준들 그리고 개발되고 있는 표준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관련된 표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순서는 표준화 개요, 동향, 뭐 향후 표준화 이슈 및 전망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여러 발표에서 디지털 트윈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트윈 관련 발표들이 있었고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은 이제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방산 쪽이라든지 뭐 국토 쪽이라든지 뭐 제조 쪽은 물론이고요. 굉장히 여러 군데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는 잘 아는 누구나 사실 이견 없이 아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현실에 있는 물체를 그대로 똑같이 트위닝을 시켜서 그거를 현실 세계와 동기화를 시킨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예측을 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모두 다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써야 우리가 되게 잘 쓰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구글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제가 넣긴 했지만 이제 요즘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를 구글 트렌드에 검색을 해보면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한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와 관련된 키워드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IoT 아날리틱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분석을 한 것도 보면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여기 뭐 서스테이너스 골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인크리징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컴플렉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트위닝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뭐 4번에 보면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고요. 하이퍼스케일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하는 건 알겠는데 이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써야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저희가 국제 표준화에서 하는 움직임들을 조금 보면 일단 기존의 표준화가 됐던 역사들을 조금 보면 이제 2021년도부터 이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표준화가 이제 제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SO 23247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련된 최초의 국제 표준으로 제조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제정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후속 표준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제 ITUT에서는 2022년에 스마트 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요구 사항이라는 표준을 시작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 쪽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의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권고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SO JTC1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IT 관점에서 모든 오가니제이션에서 같이 범용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트윈의 용어나 개념 정의에 대한 문서들이 30173 문서로 먼저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IC는 이제 그 흔히들 많이 아시는 이제 Asset Administration Shell이라고 해서 이 제조 분야에서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보들을 뭔가 표현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표준을 63278. 그래서 이거는 이제 AAS라고 하는 사실 표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IEC의 표준이 202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을 보시면 각 기구별로 뭐 ISO에서는 4개, JTC에서는 2개, 뭐 IC에서는 하나, ITT에서는 11개 정도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언더 디벨롭먼트 상태에 있고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된 제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구들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표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ISO의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표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3247이라고 하는 표준명으로 명명이 되어 있고 이제 이 하단에 보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정의하기를 이제 디지털 레프렌테이션이다. 이거를 관찰 가능한 이제 제조 현장에 있는 엘레멘트들에 대한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이다. 그리고 그것과 실제 물리에 있는 그런 관찰 가능한 이제 제조의 엘레멘트들과의 싱크로네이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4개의 표준을 한꺼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이제 오버뷰와 이제 제너럴한 프린시퍼를 제정하고 이제 파트 2에서 레퍼런스 아키텍처 오른쪽에 보시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이 실제로 트윈을 하기 위해서 이 트윈이 가져야 되는 이 물리 정보 그러니까 OM이라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그 물리 객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파트 3.
그리고 파트 4가 이 트윈과 실제 물리 객체 그리고 트윈 안에 있는 이 각각의 펑셔널 엔티티들의 간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이 정의가 돼서 총 파트가 4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후속으로 개발하고 이제 새로운 파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의 이제 ISO 23147 표준은 이 디지털 트윈과 이 물리 객체 간의 이제 관계성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가져야 되는 어떤 기능적 요소들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이제 실제 공정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객체들이 존재를 하고요. 공장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거기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물리적인 제품들도 있지만 저기 서플라이 체인이나 서드 파티에서 가져온 다양한 이제 객체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공정들 간에 그리고 이 공정들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리 객체들의 각각의 그 트윈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또는 이제 내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이제 내가 이 부품을 만약에 조달받은 기계를 조달받은 그런 이제 협력사에서 받아온 어떤 트윈이라고 할 때 이제 그런 것들 간에 어떻게 연동을 해줄 건가 어떻게 서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 줄 건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가지 이슈로 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에 대한 이슈를 이제 버티컬과 호리존탈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버티컬한 거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에서부터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볼 때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실제 공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품을 실제 출하해서 사용하는 단계까지 그 생애 주기간에 각각의 데이터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게 디자인 쪽에서의 문제인지 생산 쪽에서의 문제인지를 파악할 때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하거나 이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데이터 추적성과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을 지금 파트 5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파트 6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공장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화 시킨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그냥 턴키로 그냥 이 전체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내가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드 파티에서 내가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오고 또 이 부품은 저쪽에 생산하고 이 부품은 다른 쪽에 생산을 할 때 이제 그런 그 실제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정보들을 트윈과 같이 준다고 하면 이제 그 트윈들을 서로 같이 엮어서 실제 큰 공장을 그냥 턴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서 그걸 서로 연결해서 만드는 그래서 이제 큰 트윈을 우리가 작은 트윈들로부터 빌딩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트윈들이 연동이 돼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파트 6를 이제 제안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각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설명이고요. 그래서 파트 5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쪽에서는 이미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스레드를 뭐냐 그리고 디지털 스레드가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인용하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이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그다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서로 이렇게 꿰어서 실제로 이 데이터에 대한 추적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그럼 결국 디지털 트윈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요구 사항과 참조 아키텍처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파트 6는 디지털 트윈 컴포지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자동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레고로 만든 자동차가 있는데 결국 저 자동차에 있는 뭐 핸들, 바퀴, 엔진, 그다음에 안에 이제 껍데기라든지 문 이런 것들을 다 물론 이제 트윈화 시킨다고 할 때 저거를 전체 한 번에 그냥 자동차 전체를 트윈을 시킬 수 있지만 내가 저거의 부품 따로 그다음에 뭐 타이어 따로 이런 것들이 각각의 트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우리가 레고 블록을 하듯이 조립할 수 있다면 실제로 내가 저 자동차 자체를 조립하는 입장에서 저 자동차 전체를 항상 트윈을 만들어야 되는 수고로움을 덜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또 사용하던 부품이 다른 자동차의 제품 생산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트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트윈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리유저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모놀리틱하게 뭔가 턴키 방식으로 한 번에 그냥 라지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어떠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구성할 때 필요한 디지털 트윈들을 내가 선택하고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이 있고 어떻게 어프로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표준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SC4 인더스트리얼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그룹에서는 트윈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TR 문서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23247 표준의 그 디지털 프레임워크를, 사실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국내에서도 발표를 하다 보면 이 디지털 프레임워크가 실제 구현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이걸 구현할 때 어떻게 써먹어야 돼?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TR 문서들을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반도체의 그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그 반도체의 그 인곳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곳을 쭉 성장을 시켜서 그걸 자르면 이제 웨이퍼가 되는데요. 그 인곳 성장 공정에 우리가 이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시켜서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술 보고서로 작성한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4464TR은 이 디지털 트윈 시각화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이제 주요 구성 요소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S로도 뭐 산업용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특성과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는 이제 TS25271 문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JTC1 쪽에서의 디지털 트윈 관련 표준화입니다. JTC1에서는 지금 현재 3개의 표준이 퍼블리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7개의 표준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정된 표준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20924라고 해서 IoT 디지털 트윈 보캐뷸러리,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의 컨셉과 터미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디지털 트윈을 각 표준화 기구별로 정의한 디지털 트윈의 정의를 저기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뭐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이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이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각각의 그 표준화 기구에서 그 그룹에서 타겟하고 있는 거에 맞게 조금씩 이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3017은 이제 디지털 트윈의 유스 케이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14개의 활용 사례들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빌딩 운영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수질 모니터링, 이런 이제 것들을 정의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는 이제 제조에 조금 특화된 어떤 디지털 트윈의 운영과 관련된 거였다면 이제 JTC1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어떤 디지털 트윈의 어떤 유스 케이스,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의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는 이제 표준들은 이제 주요 표준으로는 저 위쪽에 보시는 30186의 디지털 트윈 머추리티 모델에 대해 관련된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PWI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디지털 트윈 엔티티를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코레스폰딩 메주어라고 해서 내가 물리 세계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측정하는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JTC1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30186의 디지털 트윈 머추리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위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이제 뭐 과기정통부에서도 나왔던 어떤 디지털 트윈 성숙도의 5단계의 형태인데요. 보시면 이제 모사, 관제, 모의, 연합, 자율, 이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디지털 트윈의 성숙도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JTC1에서는 이 성숙도라고 하는 것을 5가지 측면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전스라고 해서 물리 객체와 얼마나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카패시티 측면이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단순히 미러링만 하고 있는 것인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토노머스한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뷰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이 어떤 그냥 단순히 작업에 스페시픽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어그멘티드, 뭐 슈퍼바이징, 이제 이러한 이제 트윈을 실제로 응용하는 관점에서의 저는 성숙도들을 표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임 관점에서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타임 이제 얼마나 이 시간적으로 동기화가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갱신이 되거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는 트러스트워스니스 관점에서도 신뢰성 관점에서 성숙도를 이제 5가의 레벨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도 모델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실제 사례 분석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사례 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 한 발전소에서 이 디지털 트윈 운영을 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실제 이 성숙도 모델에 적용을 해보고 그걸 평가해서 여기에 이제 유스 케이스로
같이 지금 이제 넣어서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ITUT 쪽에서의 표준화 현황입니다. 그래서 ITUT는 크게 이제 뭐 SG20 그리고 SG11, SG13에서 이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이제 표준화 아이템들이 조금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ITUT SG20 쪽에서는 스마트 시티를 위한 이제 뭐 디지털 트윈 페더레이션 관련된 표준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응용 도메인별로 뭐 소방 도메인이라든지 이제 뭐 농업이라든지 뭐 각각의 이제 시티 안에 있는 응용 도메인별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표준들이 권고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간의 어떤 연동들을 고려한 표준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제 SG11 쪽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위한 관리 인터페이스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제 13 퓨처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 네트워크 관련된 표준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SG20 쪽에 있는 표준 권고안들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ITUT 와이다 4600이 ITUT 쪽에서 이제 나온 최초의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의 디지털 트윈 관련 표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문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 자체를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윈 시스템을 오른쪽에 보시면 3개의 레이어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을 실제로 수집하는 레이어,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도시를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시뮬레이션 레이어,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구성을 하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트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서플리먼트 문서로 또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스마트 파이어 파이팅, 그래서 소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기질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유스 케이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와이다 4489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 페더레이션 기술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 도시 문제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도메인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기질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분야에서만 아니라 내가 환경 에너지적인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실제 제조 현장에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시티에서 도시에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결국은 각각의 도메인과 나눠져 있는 이 디지털 트윈 도메인들의 간에 어떻게 연합을 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사례를 분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참조 구조와 요구 사항과 인터페이스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디지털 트윈 도메인들의 디지털 트윈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이게 뭐 사실 여기서 중앙화된 방식이다 아니면은 분산된 방식이다를 정하진 않지만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브로커라든지 이제 실제로 이 디지털 트윈 도메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도메인에서 그 정보들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레지스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적 엔티티로 정의를 하고 이제 그런 기능적 엔티티들 간의 인터페이스와 그다음에 실제 연동 시나리오들을 권고안 안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권고안 중에 하나 주목할 것은 이제 현실 가상을 통합을 위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연동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가상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물리 공간에 있는 것들을 메타버스 상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럼 이 메타버스 상에서 우리가 이 물리 공간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내가 메타버스 상에 있는 오브젝트를 제어하면 그게 실제로 물리 공간에서 그 제어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환경들도 저희가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오브젝트들이 현실 세계와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돼야 되고 이제 그때 결국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 간의 연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제작하거나 주문한 제품들을 실제 현실에서 그대로 제작해서 받아보거나 이제 가상 환경의 어떤 구성들을 동기화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 유스 케이스들을 정의를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이제 인터페이스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 사항의 이 참조 구조들은 메타버스와 그다음에 실제 디지털 트윈을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 간의 어떤 이 이네이블러들이 어떻게 펑셔널한 이네이블러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의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는 이제 그런 개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까지가 이제 ISO와 JTC, ITUT에서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관련된 표준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향후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윈 표준화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제 생각도 조금 섞고, 아니 저희 팀에서 논의했던 생각도 좀 섞은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자체는 이제 메타버스의 구현, 그리고 이제 현실, 메타버스 안에서 현실과 연동을 하기 위한 주요 기술로 간주가 되고 있죠. 실제로 예로 이제 엔비디아 옴니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디지털 트윈을 굉장히 충실도가 높게 만들어서 그 트윈 자체를 가지고 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가 찾은 건데요. 이제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언리얼 관련 채용이 요즘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뭐 개발자 수요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그랬더니 아마 현업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뭐 현차는 물론이고 글로벌 3사 출시 영상의 몇몇은 언리얼 유니티로 한 거지만 그 모델들, 그 영상에 나오는 그 모델들은 다 CAD로 구현이 된 거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CAD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컴퓨팅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 결국 이제 글로벌 그래픽 기업들이 이미 CAD로 캐릭터들을 구현하고 있고 이제 이 언리얼과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편집 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답변들을 조금 남기는 걸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제조 현장에서 CAD 기술은 이 실제 물리 프로덕트를 가시화하고 이거에 대한 스펙들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이미 그 표준이고 그걸 가지고 사실 제조 쪽에서는 디지털 트윈으로 구동을 하고 이제 가시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메타버스 상에서도 우리가 새로 뭐 포인트 클라우드니 뭐니 해서 막 쫙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스펙을 CAD 정보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내가 바로 그냥 어떤 메타버스의 오브젝트로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제조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뭔가 산업용 메타버스 시스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표준화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뭐 아까 디지털 휴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휴먼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이제 휴먼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실제 의료기기와 뭔가 가상의 어떤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해보진 못하지만 실제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이거를 실제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에 뭔가 가상의 휴먼들을 가지고 실제 가상 임상을 한번 돌려보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메타버스가 결국은 디지털 트윈과 결합이 됐을 때 나오는 응용 중에 하나로 결국 이제 아까도 ITUT의 SG20에서의 활동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작년에 시티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 시티버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메타버스 포 시티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2023년에 EU에서 처음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해서 이제 ITUT의 포커스 그룹 메타버스에서 관련 용어에 대한 이제 정의들을 하기 위한 논의들을 조금 수행을 해서 관련 딜리버러블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자체를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메타버스 구성을 어떻게 하고 메타버스 상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존에 우리가 스마트시티에서 활용했던 IoT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이미 스마트시티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메타버스까지 같이 가지고 온다면 메타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메타버스 자체는 아바타가 있고 그 아바타는 시민들이 이제 참여해서 그 아바타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도시의 서비스를 우리가 이 시티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이 시티버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티버스라고 하는 게 어떤 뭐 큰 기술이 아니라 이제 IoT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근데 연관된 이제 뭐 많은 연관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도시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물리적인 장벽들을 해소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표준들을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JTC1에서도 시티버스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걸 핵심 요소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JTC1에서 이미 IoT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었고요. 이제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디지털 트윈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로컬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 여러 디지털 트윈들이 하나로 결합된 뭔가 이제 로컬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참조 구조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시티버스라고 하는 참조 구조를 만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JTC1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논의들을 지속을 해나가고 있고요.
관련해서 TTR이라고 하는 선행기술 보고서에 대한 이제 개발도 올해부터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T투입 SG20에서도 이제 메타버스가 적용된 어떤 스마트 시티 형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10월에 진행됐던 WTSA 24에서 이 SG20의 어떤 주요 목표로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이제 결의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SG20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어떤 스마트 시티에서의 어떤 형태들, 그리고 요구 사항이나 참조 구조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표고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 애트리 표준연구본부 그리고 캐티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시협회가 같이 올해부터 시티버스와 관련된 표준 전문 연구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티버스 분야의 어떤 국제 표준화에 대한 의제를 주도하고 정책의 활동을 위한 표준 개발 지원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 과제 안에 SG20의 의장님도 계시고, 이번에 이제 WTS 24에 가서 결의안도 이제 저희가 개정을 할 때 주도를 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JTC1에서의 시티버스 TTR 개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도시 협의체들과 같이 MOU를 맺어서 실제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시티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신규 서비스들 그리고 어떠한 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크게 와닿는 어떤 킬러 유스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관련해서 표준 권고안들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